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땅꼬집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오늘은 기술의 공유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가 굴착공사로 인한 땅거짓 문제를 다루면서 건설 생산 시스템에 좀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그림을 이용해서 특히 이 감리자의 역할, 우리가 지금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전면 책임감리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굴착공사장이라든지 다른 공사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1990년도에 그 서리 대학교라는 영국의 대학에서 발간한 브릿지 매니지먼트 첫 번째 그 책에 그 논문집에 나와 있는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브릿지 매니지먼트라는 그 논문집은 4년마다 한 번씩 발간이 돼서 4회까지 발간이 됐었는데, 저는 당시에 이 책이 나올 당시에 사실은 그 원효대교죠. 여의도에서 마포로 가는 원효대교죠. 네, 원효대교를 그때 당시에 요 중간 부분이 요 교각과 교각 사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중간 부분이 구조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힌지, 활절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온도 변화라든지 이 신축 뭐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처짐이 생겨서 당시 93년도에 이 원효대교가, 성수대교는 94년도 10월 21일 날 붕괴가 됐는데, 그 이전에 모 방송국에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처짐이 생기는 것을 발견을 하고 원효대교가 붕괴가 된다, 이 교량이 붕괴가 된다라는 방송을 하고 서울시에서 문제를 인식을 하고, 뭐 붕괴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눈에 보이는 처짐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유사 교량에 대한 원효대교와 관련 비슷한 교량의 처짐 문제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의 저것과 유사한 교량, 저것과 같은 공법으로 만들어진 그때 당시에 속칭 디비닥 공법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뭐 너무 전문적인 얘기니까 좀 지나가면, 그것과 같은 형식의 교량이 국내에 3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 이 원효대교에서 중간에 처짐 문제가 생겨서 관련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자료를 쭉 찾아보던 중에 당시에 브릿지 매니지먼트라는 영국에서 발간된 세계 각국의 교량과 관련된, 교량의 건설, 유지관리와 관련된 논문, 그 중에 뭐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을 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에 관련된 실사례에 관련된 논문, 제도의 발전, 이런 논문집이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좀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효대교와 유사한 사례도 찾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논문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었던 것은, 좀 새롭게 느꼈던 것은, 그 부분을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거는 90년도에 발간된 겁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 벤젤이라는 VCE 소속의 엔지니어죠. 이 사람이 비엔나 컨설팅 엔지니어라고 오스트리아 비엔에 있는 그러한 용역회사의 소속원으로 한국에 와서 4개의 사장교 건설에 참여를 합니다. 올림픽대교, 돌산교, 진도대교 같은 그런 그 사장교에 참여를 해서, 그래서 그 경험을 이 사람이 논문으로 낸 거고, 이 브리지 매니지먼트 1권에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여기에 한국에 관련돼서 나온 논문은 이게 유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논문을 한번 조금 뒤로 보면은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얘기인데요. 한국에서 어떤 문제를 이 사람이 발견을 하느냐 하면 꽤 잘 훈련된 엔지니어들이 한국에도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맡은 일은 엄청나고 그 자기 일에서 성공한 사람은 승진이 되면서 제가 좀 표시를 했습니다만 all his skills are lost. 그의 기술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기술을 축적을 해서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을 하고 지식을 쌓은 잘 훈련된 엔지니어가 그 자기 업무에서 성공을 하고 승진을 하면 기술 분야를 떠나서 그 기술이 현장에 축적이 되지 않고 그대로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전문가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훈련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놨는데 그 훈련된 전문가들이 승진을 하면 그 자기 직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은 start from the beginning, 처음서부터 완전히 다시 한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 기술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랑 파트너인 민간 엔지니어에서도 저러는데 공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환보직에 의해서 현장에서 쌓은 경험들이 몇 년 동안 쌓은 경험들이 순환보직에서 인사이동이 되면은 완전히 그 기술은 그 조직에서 같이 그 사람이 떠난 것과 동시에 거의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은 start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문제가 여전히 잔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나 문제를 그때 당시에 지적한 걸 갖다 보면 이 사람이 85년도에서 89년도까지 한국에 있으면서 사장계 건설에 참여를 했었던 사람인데 한국은 세계에서 시공산업이 그러니까 건설산업이 상당히 막강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막 세계적으로 강한 그런 입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실력을 갖고 있다. 중동 같은 데 가서 우리가 건설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셀프 컨피던스를 여기서 뭐 자긍심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감이 비정상적으로 발전이 돼 있는데 이게 시공이랑 관련돼서는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Plenty of good ideas. 그러니까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양산이 되는데 to reduce cost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 굿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굿 아이디어들이 생기는데 결국에는 그게 통제를 받지 않고 important parts, 시공 중에 중요한 부분이 wrongly produced, 잘못 시공이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엉터리 같은 시공을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셀프 컨피던스가 강해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렇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 해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스펙션 부분에 보면은 메인테넌스 앤드 리페어입니다. 성수대교 붕괴되기 전이죠.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으니까 그 전에 어떤 지적들을 하느냐 하면은 인스펙션, 점검에 대한 생각, 이해 자체가 전혀 안 돼 있다. completely lacking입니다. 전혀 안 돼 있다. 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성수대교 이전에는 시설물 점검을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등이 부딪혀서 충돌을 해서 데미지를 주었거나 뭐 좀 특이한 현상이 생겼을 때만 점검은 시행이 되고 이 점검이나 유지관리, 보수, 보강에 대해서는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이 되고 이 부분이 많이 지금 현재는 해소된 상태죠. 그런데 이 양반이 또 하나 지적하고 있는 것을 갖다 보면
Attempts were again made to save money by deleting consultancy services. 그러니까 이 컨설턴시 서비스라는 게 감리입니다. 감리, 감독. 민간 전문 회사에 의한 감독을 deleting, 그러니까 없앤 거죠. 민간 감리 비용을 확 없애서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가 다시 시도가 됐다. 어디서? 행주대교에서. 행주대교, 신행주대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행주대교에서 이런 시도들이 어떤 시도? 돈을 줄이는데 그 돈을 줄이는 걸 감리 비용을 줄여서, 감리 서비스를 줄여서,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를 감독해야 될 감리 서비스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가 다시 만들어졌고, 예. 이 사람이 봤던 그 시기에, 89년도, 88년도 그 시기에 at present, 그 당시에 내가 지금 봐서 현재의 시공은 difficulties with the accuracy죠. 정확도,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시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니까 부실 시공했다. 제대로 정밀한 시공을 하지 못해서 공사가 스톱이 돼 있고, one can imagine, 누구든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what kind of quality, 어떤 수준의 어떤 질의 교량이 will be handed over the client, 예, 발주자에게 인도가 될지 모르겠다. 이거를 90년도 이전에 이 사람이 쓴 건데 90년도 논문집에 나왔는데 실제로 이 교량, 신행주 교량은 92년도 7월 31일 날 공사 중에 참담하게 붕괴가 됐죠. 예, 이게 90년,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저희가 고도 경쟁 시기를, 70년대, 6, 70년대 고도 경제 성장 시기를 막 지나가면서 우리가 산업이 고도로 발달할 때에, 발전하고 있을 때에 우리 모습을 외부의 시각으로 본 것을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제가 확실히, 상당히 많이 없어졌다 하는 것은 이 부분이죠.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인스펙션 부분이 적어도 규모가 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기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죠. 그 외에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감리비를 제대로 안 쓴다든지, 예, 감리비를 줄이려고 한다든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많은 검증되지 않은 굿 아이디어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형국은 우리의 현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고 90년, 80년대 말의 모습이 아니고 여전까지 잔존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mportant parts are wrongly produced.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고 이 비용 절감이라는 그 목적 하에, 예, wrongly, 잘못 양산이 되고 이게 사고로 이어지고요. 이 배경에는 맨 앞부분에서 지적한 이 부분, 기술이 현장에 남지를 않고 증발돼 버린다, 휘발돼 버린다. 사람이 열심히 해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기술과 지식을 쌓았는데 그것이 현장에 남지 않고 승진과 동시에 그 사람과 함께 사라지고 현장에서는 계속 초보자들이, 예, 여기 보면은 from the beginning이잖아요. 초보자들이 계속, 예,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소리죠. 대화도 잘 안 되고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80년대 말에, 그래서 90년도에 브리지 매니지먼트라고, 예, 논문집에 실린, 유일하게 한국에 대해서 실린 그러한 논문 중에 하나고, 이게 그때 당시에 외국인이 본, 외부에서 본 우리의 모습, 건설 분야의 모습인데 지금도 저 시각은 그대로, 네, 상당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지금 보니까 논문이 67개 중에 이거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감리자가
저러한 지적도 있었지만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그 전에 독립기념관 화재 사고 등이 일어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전면 책임 감리, 외국에 있는 감리 제도를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도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유사한 이유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이게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정말 면밀하게 살펴서 특히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보완하는 문제는 여기에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가 다 같이 좀 봐줘야 될 얘기다. 발주자 이것도 발주처이면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운영하는 그 기관들서부터 더 상급기관서부터도 한번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도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재난을 겪으면서 다양한 재난을 겪으면서 그 재난에서 얻어진 경험, 재난을 통해서 사고 재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쌓은 지식,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대책을 운영하면서 생긴 지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피로 얻어진 아주 상당히 소중한 자산이죠. 그리고 그것은 서로 공유가 되고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 아주 상당히 소중해야 되고 서로 공유를 해야 되고 서로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앞에서 지적을 외국 사람이 한 것처럼 인사이동과 동시에 또 그때 잠깐 지나가고 나면은 그냥 증발돼 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본 사례를 보면 이 사람네들이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이 땅 꺼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상당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도시의 위기관리로서 노면화 공동대책 전략회의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2016년에 후쿠오카시의 하카다 역전에서 대규모 함몰이 일어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틈으로 터널 공사를 하다가 천정이 무너져 내리는 초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주변에 뭐 그 하수도까지 같이 이 터널이 무너지면서 하수도까지 간선하수도까지 무너지는 바람에 주변에서 하수 사용을 갖다 제대로 못한다든지 하는 불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이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올 재팬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총력전으로 리질리언스 재팬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일본을 구축하겠다는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소위원회가 있는데 17번 소위원회로 노면화 공동대책 전략회의를 만듭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전략회의를 여는데 이 정보를 이 대책을 만들고 나서 이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노면화 공동대책 연락회를 만듭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이 저희가 이 2019년도서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4번에 걸쳐서 개최가 되는데 이 중에 4회 때 마지막에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가 활용해서 이때 나온 논문들하고 해서 제가 앞에 자료를 만든 것을 쭉 설명을 여기 있는 주요 내용들을 같이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도쿄 대학의 OHOW One Health One World 협력 연구기관 중에 쿠아노 레이코 교수가 중심이 돼서 이것을 했고요. 후원은 국토교통청에서 후원을 해서 이 연락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선진도시, 여기 이제 선진도시라는 표현을 하는데 일본에서도 도쿄처럼
조금 더 잘하는, 조금 더 기술이 풍부한, 또 경험도 풍부한 그러한 도시들의 식견, 지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데이터, 경험을 공유하고 집약하고 활용을 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자라는 게 이 회의의, 이 연락회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함몰 대책에 관한 시설 관리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인데 적어도 일본 내에서 시설 관리자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여기 나오는 일본이 총력전으로 총력 힘을 다해서 이 땅 꺼진 문제를 대응을 하자. 이런 특히 노면화의 공동 문제를 대응을 하자. 사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죠. 이게 1회, 2회, 3회, 4회인데 점점 3회 때가 제일 많이 참여를 하고 연 1460명이 매스컴까지 포함해서 민간, 학계, 인프라 유지 관리하는 부서, 지자체, 중앙정부 등이 공공기관까지 전부 다 참여해서 이 심포지움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3회 때에는 공중과 지표에서 인프라 진단 연구회라는 것을 구성하기로 해서 이게 지금 이쪽에 도쿄 대학에 구성이 돼서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저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중에 2025년도 금년 1월 28일 앞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야시오시에서 대규모 함몰 사고가 생기죠. 대체로 대규모 함몰 사고는 하카다역처럼 터널 공사 이런 곳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2025년 1월 28일에 발생한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수도에서 발생한 거죠. 야시오시에서 일어난 하수도에서 일어나니까 깜짝 놀랍니다. 일본에서도. 그래서 주요 여기서 5월 16일 날 이걸 1월 달에 만들어서 5월 15일 날 6번째 회의를 개최했다는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개최를 해서 논의를 하는데 하수도 시스템의 여러 지속, 그러니까 하수도 시스템이 계속 노후되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유사 사고를 막을 거냐 하는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하수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뒤에 설명했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점검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또 이 도로 함몰, 땅 꺼짐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지하 관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 위원회가 국토교통성에 제언을 하나를 합니다. 제 1차 제언은 찾아보질 못했는데 2차 제언을 5차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요게 6차인데 요 앞에 5회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사사고 터널 사고 이후에 일본이 도로 쪽에서 있었던 사고 중에 사회에 충격을 줬던 사고 중에 하나가 사사고 터널 사고죠. 2012년도에 이 사사고 터널이라는 데서 터널 천정이 붕괴가 돼서 자동차가 그 밑에 깔리고 화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고 터널 이후에 도로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법도 개정을 하고 그렇게 일본이 대응을 했는데, 이때 자체적으로 반성을 하는 게 이 사사고 터널이 붕괴된 이후에 보이는 시설물에 집중을 했고, 이것을 돌아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수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 영역에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 부분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홀히 했구나, 이렇게 해서 자성을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지자체 기술자 부족을 고려해서 지자체별로 어디는 제가 이때 이 사사고 터널 이후에 그 일본에서 자체 분석한 걸 갖다 보면은 지자체 어떤 곳에는 상당수에는 지방에 우리로 얘기하면 읍면동이죠. 시정촌 같은 데는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기술자가 전혀 없는 지자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데서는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관리들, 앞에 도로시설물도 마찬가지지만 하수관 관리라든지 건축, 또 이
위험한 곳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니 새로운 협력 체계로 모범 사례 따라하기. 예, 이건 제가 이름을 요거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건데요. 히토노 무라 마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요거는 나쁜 뜻으로는 주관 없이 다른 사람을 그냥 따라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쓰인 것 같아요. 잘하는 것을 따라하자,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자, 이런 거라서 제가 말을 모범 사례 따라하기. 그래서 지자체에서 기술이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야시오시 같은 데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서 잘하고 있는 곳들, 앞에 쭉 앞서서 가고 있는 다른 선진 도시, 선행 도시들이 있으니까 그곳의 모범 사례를 따라서 빠르게 자체적으로 기술을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개선하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기술직원 간 협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고,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도 개정을 하자. 노후시설 갱신을 위한 재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인프라가 노후화가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것을 제대로 보수할 비용이 딸리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00km씩 연간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수요금도 올려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노후되어 있는 것만도 6,600km니까 30년이 훨씬 더 걸린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뭐 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원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사용료를 개정하겠다는 소리는 올리겠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재원을 마련한다. 이 돈 문제, 재원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사사고 터널 붕괴됐을 때 일본에서 만들어낸 대책 중에 보면은 이 재원 마련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요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프라 메인테넌스 국민회의라는 것을 산학간민 모두 참여하는 인프라 국민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다 같이 총력전으로 개발을 하고 그것을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것까지, 진출하는 것까지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는다, 이런 것이 국가 목표로, 일본의 국가 목표로 들어가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시설물에만 집중했다, 하수도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 거 아니냐라는 반성을 해서 이러한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하수관로 같은 곳은 저도 현직에 있었을 때 뭐 가끔은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위험하죠. 들어갈 때 위험합니다. 안에 유독가스가 있을 수도 있고 발밑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 환경을 고려해서 무의나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하수관 점검하는 건 대부분 다 로봇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역화라는 것은 한자로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에 의한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무의나 성역화를 통해서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통하겠다 하는 건데, 일본도 앞에서 땅거짐과 관련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이런 연락회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심포지엄도 하고 이 자료들을 전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발생했는데 새로운 거다라는 거예요. 하수에서 생기면서 지금 일본도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이 부분입니다. 기술에 관련된 협력, 앞에서 플랫폼, 공개 공유 등을 통한 플랫폼, 이것을 통하면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혼자 각 따로따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국토교통성에서 총괄을 해달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렇게 민간에서 이 위원회에서 국토교통성에서 총괄해서 그런 플랫폼도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서로 협력을 통해서
잘하는 도시를 쫓아가서 전국적으로 평균 이상이 될 수 있게끔 빠르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우리가 굴착공사장에서 계속 이제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나온 안전관리 방안에도 이 교육 및 컨설팅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자체 시공사 담당자 등을 통해 지하안전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법과 제도, 사고 사례에 대한 교육이 없다. 현장 교육이 부족하다. 그리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해당되는 지자체라든지 시공사 담당자를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잘 아는 사람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겪고 있는 이 땅꺼짐의 문제는 뭐 조금 제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만큼 충분히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쌓여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누구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이 문제를 뭐 어떤 일정 수준까지 올리는 거는 교육이 좀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분야도 너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필요하겠지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 산, 학, 민이 이 땅꺼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같이 모여서 적어도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각자가 경험한 그 경험, 소중한 경험이죠. 지식들, 정보들, 데이터, 지혜를 서로 공개하고 공유를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다 같이 성장하는, 그리고 이것들이 앞에서 그 벤체르라는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is completely lost, 이렇게 증발돼 버리는, 사람이 바뀌면서 다 같이 휘발돼 버리고 사라지지 않도록 공개하고 공유하고 저장해 놓고 누구든지 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이것은 도로 인프라 관리를 위한 얼라이언스라고 있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인데 이 서울시설공단의 홈페이지의 오른쪽 밑에 보면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오픈 이노베이션 자료가 나오는데요. 이때 당시에 주로 논의했던 것은 PSC 내부 텐던 유지관리 개선 사업입니다. 이건 너무 전문적인 얘기니까 얘기를 하면 교량 중에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산학 관민이 같이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하자 이렇게 된 건데 금년 4월 20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퇴직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요. 금년 4월 21일까지 총 38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퇴직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료는 여기서 논의한 자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19년도 7월 30일에 1, 2차가 진행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자료는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고 있죠.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입니다만은 청담일교 손상조사 보수 진행사항, 이것도 여기랑 관련된 거라서 PSC랑 관련된 거라서 교량이 어떻게 손상됐는지를 발견을 어떻게 했는지, 보수는 어떻게 했는지, 또 PSC 교량의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최근 자료까지 보고서까지 전부 다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 다 산악관민이 같이 논의해서 이거를 오픈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에서 경험한 이 PSC 거더교라는 이 특수 교량의 경험이, 이 형태의 교량이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냐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약 30% 정도가 이 형태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다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여기에 참여한 기관이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전부 다 같이 참여하고 있죠. 이 자료는 부산시든 광주시든 전국에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언제든지 공개를 해놓고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네들도 필요한 정보는 여기서 언제든지 보고 이견이 있으면 또 제시도 할 수 있고, 같이 얘기를 할 수, 기술이 같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출발로 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입니다.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고, 이것도 제가 퇴직 전에, 직전에 이것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 담당 그 당시의 팀장, 지금은 처장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지금 본부장들이라든지 현재 이사장까지도 관심을 보고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하죠. 이 기관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도로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게 일종의 플랫폼인 겁니다. 이게 플랫폼이고 각 기관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다 같이 공유를 해서 도로 인프라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 기술력을 높이자 하는 겁니다. 대학도, 여러 대학, 토목학회 등 학회, 교량학회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참여를 하고서 이 참여자 숫자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조를 해서 땅 꺼진 부분도, 이 PSC 교량에 대해서는 서울시설공단이 먼저 했지만 이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은, 이 얼라이언스는 최근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방식과 유사한 것들을 땅 꺼진 부분에 대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토부가 해주면 제일 좋고요. 국토부가 직원 숫자가 한정이 돼 있어서 이 문제에 직접 주관하기가 어려우면 힘만 실어주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진행을 해도 좋을 겁니다. 또 안 되면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해도 되고요. 중앙정부 산하의 기관이 주관을 해주든, 아니면 늘 하지만 서울시가 좀 앞장서서 하든지,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을 해서 저 자료들을 전부 다 같이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저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러한 자료들이 공개가 되면 언론에서 뭐 보고서 뭘 비판할 수 있다, 비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일,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봐도 이런 논의를 할 때는 언론도 같이 참여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저 곳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플랫폼, 뭐 그 이름이 얼라이언스든지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이든지, 필요하면 언론이든지 의회라든지 국회, 시의회 이런 것도 전부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총력적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비판할 건 비판을 하고, 또 서로 대안을 찾을 것은 대안을 찾아서 우리 주변에 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위험까지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까 서울시설공단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저것처럼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고 공유를 해라. 무슨 논의가 잘 됐고 무슨 논의가 잘못됐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저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중앙 정부에서 좀 여기가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적인 교육, 검증되지 않은 교육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육하고 교육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같이 토론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점,
남이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걸 서로 다 공유해서 논의하고 서로 잘못된 것은 토론 과정 같아서 좀 보완하고 서로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또 우리도 쫓아가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 전체가 지자체를 포함해서 이 땅 꺼짐 문제에 대해서 역량이 올라가고 그것이 2, 3년 지난 다음에 뚝 떨어지는 일이 없이 떨어지면서 다시 다 잃어버리는 일이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으면 하고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신기술도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합성 개구 레이더 방식 SAR Synthetic Aperture Radar인가요? 발음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 합성 개구 레이더 어쨌든 레이더를 통해서 인공위성에서 이 SAR 위성에서 지구에다 마이크로파를 쏴서 돌아오는 것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20씬 이상 20장면 이상을 쭉 시기별로 촬영을 해서 어떤 변동이 요 시기별로 촬영한 거니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찾아서 집안에 변동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집안이 꺼지기 전에 사전에 집안 변이 상태를 찾아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연구를 시작한 거고 이것이 아까 일본에서 요 앞에죠. 요때 공중과 지표에서 인프라 진단 연구회 공중에서 그러니까 위성을 통해서 인프라를 진단하는 연구회의 사업 내용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꺼짐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량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의 노후 문제, 그게 어떤 변이가 생기는지 문제도 이 기법을 써서 유지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 변상, 그러니까 위협을 찾아내겠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런 접근 방법인데 이것을 땅 꺼짐에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하고 이게 이제 새로운 지금 그 기술로 연구가 되고 있고 시범 적용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아직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데 최근에 6월 18일 날 우리 지방공학회에서 제가 이날 다른 일이 있어서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 비슷한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 원격 탐사를 활용해서 도심지 집안 침하 위험을 탐지하겠다라는 이 발표가 아마 비슷한 내용 아닌가 싶어요. 추세가 지금 인공위성을 통한 이 지금 SAR 이 레이더를 통해서 구조물이라든지 땅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사전에 찾아내겠다 하는 건데요. 좀 지켜볼 일입니다. 어쨌든 뭐 일본이든 국내든 이런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이런 기술도 신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기술 개발에다가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고요. 기본에 좀 튼튼하게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상하수도, 하수도 특히 하수도의 노후 문제, 그 다음에 건설공사, 굴착공사 부분 이런 부분들의 기본적인 것도 개선해 나가면서 또 많은 산업관민이 모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지혜들을 같이 공유하고 대책을 우리 역량을 스스로 쭉 높이는 것을 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의 좋은 사례들, 모범 사례들 같은 것들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역량을 높이면서 이런 신기술도 병행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땅꺼짐 특집에서 주로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일본의 경험, 일본의 지식, 일본의 지혜를 우리가 지금 참고를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일본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경험을 우리보다 먼저 한 20년 먼저 이 땅꺼짐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었고 그때서부터 한 20년 먼저 대비를 해왔던 그들의 경험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참고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한테 배웠더라도 일본이 과거에 유럽에서 배우면서 일본말로 오이코세 따라 잡자, 따라
추월한다. 이런 그 모토로 유럽에서 배워서 기술을 발전을 시켰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자료 혹은 미국, 유럽의 자료를 참고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다양한 이런 논의를 통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은 대책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안전 문제, 우리의 주변의 위험 문제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또 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 시장, 세계를 선도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영화산업, 전자산업, 스포츠, 사회 각계의 여러 분야에서 과거에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보다 뒤처져 있었던 부분이 지금은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가 많은 만큼 우리 사회는 충분히 그런 경험도 있고 역량도 있습니다. 건설 분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분야도 마찬가지고 땅꽂은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뒤늦게 이 부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지금 초기 단계에 어떻게 보면 경험이 쌓이고 우리가 지혜가 쌓이기 전에 다소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분명히 우리의 위험을 가장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우리가 줄이고 경감을 시키고 대처를 하고 또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또 역량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요. 쭉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관사낭민의 공동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냥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또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고 관사낭민이 데이터, 지식, 경험, 지혜, 대책을 공개해서 공유를 해서 역량을 다 같이 높여가는 방법을 좀 시급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땅꺼짐 데이터가 저희는 1m 이하는 관리를 지금 통계에서 안 하는데 정부에서 좀 1m 이하까지 데이터를 전부 다 축적을 해야 된다. 작은 것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까지 원인이 정확히 다 데이터화 돼야 우리가 대책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땅꺼짐 지도가 지금 계속 이슈인데 뭐 일본 사례를 참조를 하든 뭐 우리가 시범적으로 좀 제작을 해서 또 단계별로 확대를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몰 원인별로 대책을 강구를 하는데 노후화 수간의 장수명화 또 갱신 추진 등 매설물을 관리를 해서 이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화수관 등입니다. 그래서 노후화수관 등의 장수명화, 갱신 추진. 그래서 노후화수관, 하수관으로 인한 것도 결코 작은 것만이 아니고 큰 땅꺼짐도 생 수 있다라는 거고 표현은 노후화수관으로 그냥 총괄을 했습니다만은 노후화수관, 부실하수관, 하수관에 다른 시설물들이 침범하고 있는 거 등등 전부 다 포함해서 이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형 땅꺼짐의 주요 원인인 굴착공사장의 관리를 건설 생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공동 탐사 기술은 우리가 좀 향상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탐사업체 선정 시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검지율, 적중률 등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런 경쟁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탐사 장비도 고도화시켜야 되겠고 판독 역량을 개선하는 것을 우리가 좀 중점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립니다. 그리고 학계 또 정부 연구기관에서는 공동과 함몰의 발생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공개하고 공유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땅꺼짐 특집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의견을 주셔도 좋고, 저도 스스로 다시 한번 제가 이 지금 공개하는 영상을 다시 보면서 부족한 부분, 조금 잘못된 부분은 계속 좀 보완해서 추가로 보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전체를 다 보려면 너무 긴 것 같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런 게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전체를 1시간 안쪽으로 줄여서 별도의 강의를 1시간 이내로 줄여서 한번 마련을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 땅거짐 특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